닥터 블렌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웬 여인네인가 싶죠? 누구예요 이게? 이거요? 글쎄요, 누구예요? 그렇게 너무 이쁘네. 소개 한번 아이고, 시켜주세요. 잘하네. 잘한다, 잘한다. 소개 한번 시켜주세요. 아유, 이거 저예요, 여러분. 아 그래요? 아이고, 쑥스럽네. 오늘 하는 게 요거야 요거. 오늘 조금 재미난 걸 할 건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3D로 사진을 재구성한 겁니다. 어제 우유로 우유곽을 만들었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내가 네.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진을 입혔잖아요. 맞아요. 요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사진에 모델을 입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D 그 인바이러먼트를 많이 만듭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조금 몇 가지 스텝만 거치면은 굉장히 빠르게 끝날 수 있고 재밌게 뭔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게 올릴 거 많이 만들 수 있어 가지고 오늘은 UV 맵 이어서 UV 맵 2편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합니다. 마치 사진을 프로젝터 빔 쏘듯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모델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볼 건데 네. 선생님, 이게 몇 년 전인가요? 결혼하기 전, 전에 찍은 거니까 네, 이거 그쵸. 16년, 17년 그때에 맞아. 찍었으면 많이 됐네. 많이 5년, 됐네. 6년. 이때로 돌아갑시다. 왜? 이제. 이거 왜 했어요, 방금? 응? 이거 왜 했어요? 아니에요. 아, 오늘 집 밖에서 자고 싶어? 아니에요.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는 외부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우리가 카메라를 찍을 때마다 핸드폰으로도 찍고 디카로도 찍고 여러 가지로 찍는데 얘네들이 렌즈 곡률이라든지 센서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선생님, 오늘 왠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네. 외부 프로그램 하나가 다 해줍니다. 뭐 바로 깔아야 돼요, 그러면? 깔아야 돼요. 요거는 하나 깔아야 되는데 다행히 네. 공짜예요. 이 선생님은- fspy라는 프로그램인데 요거 fspy.io 혹은 구글에다가 fspy 치면은 요런 게 파일이 나오고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블렌더를 위해서 fspy 블렌더 애드온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fspy 블렌더라고 치시면은 네. 요 사이트에 이렇게 GitHub이라는 사이트에 공짜로 이걸 풀어줘요. 그래서 요것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어디 사이트요? 이것도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fspy 블렌더 네. GitHub인데 구글에서 찾으면 나와요. fspy 블렌더라고 요대로 딱 치시면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하시면은 네. 요거를 이제 블렌더에서 네. 인스톨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환경 설정에 가셔서 여기 애드온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저는 이미 깔아놨어요. fspy라고 치면은 나올 건데 안 깔려 있으면은 요 압축 프로그램을 네. 압축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이게 폴더가 뜨죠. 요거 요 폴더가 뜨는데 fspy 블렌더 요 폴더를 그대로 압축을 푼 다음에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어디서? 요 인스톨에서. 그래서 fspy를 까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킬 수 있게 끄고 킬 수 있게끔 뜨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요까지 하셨으면 준비 다 된 거예요. 이제 사진 아무거나 찾아서 fspy에서 열어주시면 돼요. fspy를 키고 사진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네. 열어줍니다. 이렇게 열어주면은 좀 특이한 구도가 나왔죠. 이게 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dim 이미지 요걸 끄면은 이미지 불러온 게 그대로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XY 뭐 좌표가 있죠. 이렇게 베니싱 포인트 액시스라고 해가지고 내가 X로 할 수도 있고 Z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떤 걸 하면 되냐면은 네. 이게 실제로 직각인 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서 설정하는 게 이 나무는 한옥 구조 특성상 정확히 수직으로 나오지 않고 약간 방사형으로 이렇게 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참조를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직인 게 요 수평면이랑 요거는 확실히 수직이죠. 네. 그러면은 여기를 Y로 잡겠다. 그럼 Y로 하고 위를 Z로 잡겠다. 플러스 Z로. 그러면 1번이 지금 파란색이 Z죠? 그럼 요 라인을 따라서 하나 만들어 줍니다. 아, 뭐 기준점을 잡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카메라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도 1번 확실히 자세하게 이렇게 잡아주면 좋고, 그 다음에 뭐 어차피 수직되는 부분이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더 데이터가 많으면 좋지만은 조금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요렇게 여기도 수직 맞죠? 요렇게 네. 그럼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이게 조금 삐뚤어져 있죠?
그러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잡아 보면은 아, 옆에 딱 뜰 때 딱 떠요. 그때가 이제 이렇게 계산된 되면은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카메라의 값을 여기 보시면 자기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 자세히까지 알 필요는 없고 네. 이거를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세이브를 해요. 네. 세이브를 해서 테스트 fs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가져오기. 자, 가져오기를 해서 아까 fs 파일 가져오기를 그대로 해보면 네. 이렇게 사진이 딱 생겨요. 네. 사진이 딱 생기죠. 이 각도도 밑에서 위로 올려보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사진을 밑에서 위로 찍기는 했어요. 제가 그때 그쵸. 당시로. 그러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Shift 요거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90도로 평면을 이렇게 만들면 보시면 이게 딱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자, 여기서 바라보는 대로 하면은 네. 이 구도가 그림을 그리면 지금 요 각도가 제가 보세요. 지금 그리고 있는 각도는 네. 수직이에요. 네.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단 말입니다. 네. 근데 뭔가 위로 이렇게 각도로 보면은 약간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마름 먹골로. 네. 근데 그게 이 카메라에 딱 맞게 되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렸는데 여기가 딱 맞잖아요. 아, 네네. 딱 맞는 거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요 상태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해가지고 요 뒤에 있는 바탕 그림을 배경 그림을 이제 도안 삼아서 네. 요렇게 루프 컷으로 좀 쪼개요. 컨트롤 R을 눌러가지고 이제 쪼갤 수 있는 부분들을 쪼갭니다. 근데 실제로는 저기 실제 바깥에 있는 이미지가 조작이 되고 그 메시가 조작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러고 여기서 예를 들면은 얘네들을 약간 안으로 집어넣겠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아니면은 여기를 좀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앞으로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나름대로 이제 조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막 하고 있는데 얼추 맞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봐도 맞고 그죠? 내가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 구도에 맞다는 말입니다. 이 사진 구도에. 이렇게 지금 하면은 저 사진이 입체적으로 변하는 건가요? 그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네. 그 UV 매핑을 우유에 했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가 보는 대로 UV 매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은 이미지를 불려다가 이미지는 그대로 있고 이 카메라가 보는 대로 UV 펼치기를 해가지고 요 사진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쾅 도장 찍듯이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한번 볼 겁니다. 네. 근데 일단 요 저 바깥에 저 안쪽에 사진 속에 있는 구조물들 내가 좀 생각은 해야 돼요. 네.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네. 일단 여기 요 위쪽에 보시면 요 위쪽에 약간 사진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튀어나온 것 같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뭘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다는 얘기죠. 약간 저거를 본 따서 그냥 그렇죠. 만드는 것 같네요. 본 따서 만들고 요것도 약간 앞으로 밑으로 튀어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요것도 그냥 이런 식으로 살짝 나오게 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고 봅니다. 아, 조금 아니죠. 위로 가야 되겠죠. 요거에 맞춰서 좀 더 튀어나와야 됩니까? 요렇게 맞춰서 요렇게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정도. 뭔가 이렇게 했는데 아까 처음에 봤던 화면대로 된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보여줄 거예요. 이게 약간 두 개가 접목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이런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네. 이제 요 정도까지는 얼추 맞췄어요. 지금 네. 약간 삐뚤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구도대로 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고 보시면은 여기 요 기둥들이 있죠. 네. 그래서 요 기둥 정도만 대략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실린더로 기둥을 이제 오브젝트 모드에서 만들겠습니다. 메쉬 실린더 RY 방향으로 쭉 일단은 기둥 모양을 만들고 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RY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요쪽 방향에 있어야 되니까 Shift R 눌러갖고 반복하고 요거를 이제 됐어요. 이 정도로 모델링을 끝낼게요. 요 정도로. 네. 문도 하긴 문까지는 합시다. 네. 우리 문까지는 하고 문을 하기 위해서 여기 문 부분을 자세히 이제 사진을 보셔야 되겠죠. 카메라를 백그라운드 카메라를 잘 보기 위해서는 요 F스파이의 배경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이 배경 이미지의 불투명도를 조절하면 더 세게 볼 수 있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늘리고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도 잘라야 될 것 같고 컨트롤 R로 이렇게 자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문이 이렇게도 있겠죠. 저 뒤쪽에 이렇게 한번 자를게요. 네. 그러면 여기 사람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문지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여기도 한번 자르고 요 정도 한 다음에 자 이제 문을 추가를 할게요. 문도 간단하게 그냥 큐브로 오브젝트 모드 가서 투명도 줄이고 큐브로 큐브 만들어서 UV 매핑에 가서 요거를 전체를 선택을 해야 돼요. 전체를 선택을 해요. 빛은 빼고 넌 나가 있어. 빛은 빼고 이거 전체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언랩을 하려면은 탭을 에딧 모드로 들어가야 되죠. 네, 저 선택이 이상하게 됐나 봅니다.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아까는 카메라도 같이 선택돼서 안 됐어요. 그럼 옆에 보시면 UV가 기본 UV 맵 언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돼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요거를 언랩을 누르시고 보시면은 프로젝트 프롬 뷰라고 돼 있어요. 이거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왜 제가 되냐? 전체 선택이 안 된 건가? 다른 데가 선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올 다시 U 누르고 여기서 프로젝트 프롬 뷰 요거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됐다. 지금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됐죠? 네. 이게 사진 이 화면상으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미 그 F스파이에서 불러올 때 그 이미지도 같이 불러와줬어요.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하면은 여기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미 요거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네. 지금 요거 맞춰가지고 UV도 같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터리얼을 만약에 해주면 매터리얼을 제가 넣어 보겠습니다. 베이스 컬러를 이미지로 할 거고 이 이미지는 T스파이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렌더 모드로 들어가 보면은 뭔가 벌써 되고 있죠. 요것도 전부 다 매터리얼을 적용을 해 줄게요. 이 친구들도 만약에 전부 다 같은 매터리얼을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럼 이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할 사람 선택을 하고 컨트롤 L 누르시면 링크 매터리얼 하면은 다 같은 매터리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개 한 개 다 설정하는 게 아니고 네. 고른 다음에 이제 보스 이렇게 얘한테 누르고 얘에 있는 정보를 옮기고 싶을 때는 컨트롤 L 링크돼 있는 걸 누르시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옮길 수 있어요. 네. 자, 다 옮기고 나서 렌더 모드를 보니까 이제 어디서 봐도 요렇게 됐죠. 네. 자, 여기서 이제 광원을 조금 조정해 볼게요. 요걸로는 안 되니까, 포인트로 안 되니까 태양으로 바꿀 거고, 태양 한 2 정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늘이 졌어요. 이게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사실은 이미 사진을 찍을 때 그늘이 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섀도우를 끕니다. 이미 이 씬에 섀도우 데이터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섀도우를 끕니다. 네. 그 다음에 잘 보시면은 잘 맞추긴 했는데 요 이상하죠. 여기가 좀 이상하고 뒤에는 그러네요. 또 나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UV 맵에서 하나 조정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다. 그러면 저번에 우유했던 것처럼 점 해가지고 점을 해서 요거를 요렇게 옮겨 놓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세부 조작을 조금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나무 모양이 잘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잘 되다가 이게 휘어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블렌더 버그인데 나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면이 부족하면은 대각선으로 돼 있는 경우는 이렇게 휘어서 나온대요. 그래서 프로젝션 매핑 할 때 이런 버그가 있을 수 있고, 잘 보면은 창문도 휘어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은 네. 이제 맵 모델링이 끝났으면 여기서 모디파이에서 सब디비전을 하는데, 그냥 सब디비전을 하면 이렇게 뭉뚱그려져요. 그래서 심플로 하셔야 돼요. 심플 सब디비전 한번 딱 적용해 주면은 이게 지금 요 바깥에 것만 적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요 펴졌습니다. 여기 그러네요. 일자로 펴졌고, 요 문도 सब디비전에서 심플 सब디비전 해주시면은 네. 딱 펴져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것들을 다 이제 손을 보면은 되겠네요. 손을 보다니요? 저 옆문도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도 이제 점도 맞춰야 되고. 맞아요. 요 부분도 점 맞춰가지고 여기 맞추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앞에서 찍는 거다 보니까 옆에 데이터가 부족하죠? 요런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지금 सब디비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सब디비전을 하기 전에 UV 매핑을 먼저 하고 꾸글거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하셔야 돼요.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냥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선택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선택하는 그러네요. 게 W 눌러서 확대를 해가지고 Shift 누르고 이렇게 브러쉬 선택도 가능하고, 얘는 지우고. 그래서 얘를 지금 보시면 여기로 돼 있잖아요. 당연히 그냥 보이는 대로 옆으로 옮깁니다. 그냥 뭐 사실 더 만약에 이게 편집하기 전이라면 더 면이 딱 한 개만 있으면 더 편집하기 편하겠죠. 근데 지금 많아도 그럴싸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는 정보들을 조금씩 살려가지고 내가 상상을 해서 넣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거를 조금씩 참고를 하거나 해서 쭉 이제 요거 W 클릭해가지고 붓 선택하는 거는 W로 동그라미 돼 있을 때 선택하면 되고, Shift는 더 늘리는 거고 컨트롤 줄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요거 요런 식으로 조절 좀 하고. 그때 우유곽으로 UV 매핑을 하고 오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뭔 말인지 건지 알겠죠.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유곽 UV 매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뭔가 아쉽죠. 요 사람을 조금 더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구멍을 내고 싶단 말입니다. 입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모델링으로 갑니다. 요거를 어떻게 빼냐면은 이제 처음 배우는 건데, 나이프 툴이라고 여기 보시면은 그 나이프 툴이라고 여기 있어요. 이게 단축키로는 K입니다. K. 나이프 철자가 K 나이프죠. 알고 있어요. 그렇죠. 킹도 K잖아요. 예.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칼 모양이 나와요. 네. 칼 모양이 나오면
요렇게 썰면 돼요. 한 개씩 썰어 테두리를. 줍시다. 테두리를 이렇게 땁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쭉쭉 따가요. 약간 포토샵 하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이제 포토샵 같이 돼버렸죠. 그래서 쭉 따고 엔터 누르면은 지금 보시면은 요런 면들이 생겨요. 됐다. 지금 면들이 이렇게 나왔죠. 잘라졌네요. 그렇죠. 이거를 지워 볼게요. 페이스를 지우게 하면은 구멍이 뚫리죠. 보이세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K로 방향 여기 나이프 툴. 저기가 전주 한옥마을이었죠.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월드에서 렌더드 모드로 바꾸고 조금 더 화사하게 핑크빛으로 해볼까요? 핑크빛가 별로 화사하지가 않네요. 이런 느낌으로 벚꽃 느낌으로 하고 강도를 좀 줄이고 그러면은 이런 이펙트도 줄 수 있습니다. 얘도 지금 서브디비전 하면 되죠. 서브디비전 심플로 하면은 이게 적용을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적용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보시면 요렇게 뒤 배경도 나오고 라이트도 내가 조절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네. 조절하면 되고. 근데 이 조절하는 데서 팁 두 개는 네. 일단 라이트를 꺼라. 그림자를 꺼라. 섀도우를 꺼라. 섀도우를 꺼라. 네. 그거랑 두 번째는 요거 그 반사를 꺼야 돼요. 반사를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반사도 이미 사진에 다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반사가 있으면은 이게 꼭 마치 종이 조각인 것처럼 종이 조각이 뭔가 이렇게 인쇄된 것처럼 메터리얼처럼 나와버려요. 네. 이 사진의 정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반사를 끄고 섀도우를 끄면은 이제 지금 너무 빛이 인공적인데 우리 여기서 컨버터에서 또 새로 한 게 보면 블랙바디라는 게 있거든요. 흑채라는 걸 압니까? 흑채? 머리 뿌리는 거요? 흑구 그 흑채는 머리에 뿌리는 거지. 네. 흑구라는 게 있어요. 흑구 진돗개 중에서 검정 거. 아까 지나가다가 황구 봤는데. 그게 아니고 네. 이제 열이 우리 순수한 열이 네. 내는 빛이 있어요. 마치 태양이 빛을 내듯이 네. 아주 시꺼먼 빛을 낼 수 없는 그 물체가 열이 달아오르면 빛이 나와요. 그걸 흑구 온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흑구. 그쵸. 그걸 블랙바디 템퍼레처라고 하는데 켈빈 온도라고 하고. 선생님 멋있어요. 도대체 아하. 모르는 게 뭐예요? 모르는 거? 여자의 마음. 그런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네. 맑은 날 네. 하늘을 봤을 때 하늘의 색깔이 그 보통 한 8000 켈빈 온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색깔이 아니고 그 빛이 우리 눈으로 한낮에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게 550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온도를 연결을 하면은 뭔가 더 자연스러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쵸. 느껴지게 자연스러운 컬러가 됩니다. 이렇게 1도 하면은 이게 우리가 보는 이제 켈빈 컬러 온도가 되는 약간 거예요. 대낮 너무 대낮 그렇죠. 같은데. 대낮이죠. 조금. 이제 촛불 온도가 1500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촛불 자체가 그 촛불 온도가 제일 강한 게 1500도 정도고요. 1500을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약간 이렇게 노랗게 되죠. 그리고 보통 이제 해가 진다 싶으면은 4500에서 4000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걸 이제 따뜻한 온도라 그래요. 그 붉은 쪽으로 가면은 이제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온도가 켈빈 온도가 낮아질수록 따뜻한 색깔이라고 하고 우리 하늘 색깔 800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8000을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낮에 이제 하늘 표현을 하는 거고 이게 만도까지 가면은 이제 슬슬 이제 파란 빛을 띠기 시작해요. 이게 이 블랙바디 템퍼레처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자연에서 우리가 보는 빛이다. 그래서 인공적인 컬러를 인공적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블랙바디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꼭 클럽에 온 것 같잖아요. 삐삐삐삐삐 이건 너무 옛날 건가? 그래서 블랙바디 템퍼레처로 이게 한 5500에서 6000 정도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그런 온도가 된
빛이 나온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주얼 이펙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것도 이제 상식으로 아시면 좋고, 배터리얼을 한번 넣어 볼게요. 배터리를 넣고 금속성을 띄게 하고 반사 거칠기를 좀 줄여 볼게요. 쉐이더 스무드. 이렇게 하면 보시면은 근처에 지금 사람도 그렇고 요런 배경들이 다 반사가 되죠. 네. 이 빛이 여기서 나온 색깔의 데이터가 이 매터리얼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좀 더 사실감 있게 나와요. 그냥 그림에 CG를 입힌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 현장에 이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런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보시면 요거 한번 조금만 더 조절을 해볼게요. 거칠기 좀 늘리고 뭐 약간 그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데서 어떤 공간을 만들 때 서로의 빛이 반사되고 서로가 한 공간에 있다는 현실성을 줄 때 이런 걸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을 만들 때 그냥 처음부터 다 쌓아 올려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매트 페인팅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실제로 영화 산업에서 네. 이런 뒤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배경까지 자세하게 3D 모델링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저 뒤에 있으면은 이게 제대로 된 모델링인지 아닌지 분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매트 페인팅은 이런 단순한 모델을 가지고 이제 비주얼 이펙트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이제 영화계 거장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스타에도 약간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사진 같은 거 만드는 거 한번 배워봤는데요.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또 이것저것 만들어 볼 수 있는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